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전체 인구의 20.3%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방치됐던 옛 목포 청호 중에 새로운 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국 섬마을 4,200세대에 LPG를 상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은 섬 지역 18곳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2,588명, 여수 2,222명, 목포 1,787명 등 3월 30일 하루 동안 22개 모든 시군에서 13,70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7만 1,620명, 전남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활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한 명당 100만 원씩 지급되고 4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마친 대상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일 때 234만 3천 원 정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안팎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수는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제한되면서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소외감이 크다고 판단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제한된 사업체입니다. 4월 4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이 문을 연 지 햇수로 10년째입니다. 10주년을 기념해 순천의 정원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문 입구에 자리한 순천만 국가정원 역사관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준비 과정부터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지정 쾌거, 그리고 2023 박람회 개최 정부 승인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한 곳에 담겼습니다. 순천만 보전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도시 전체를 생태 친화적으로 바꿔왔던 지난 시간들.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첫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며 겪었던 희로애락을 모두 이곳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박람회를 치르고 나면은 우리 순천시는 제1호 정원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제2호, 제3호 정원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 순천시는 제1호 정원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주 국가정원을 찾았던 황동진 사진작가. 정원의 화려한 사계절뿐만 아니라 새벽과 아침, 낮, 밤까지 순간순간 바뀌는 모든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황 작가는 역사관 개관 소식에 작품 4만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순천이 정원의 역사를 새로 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정원을 인식하고 이렇게 또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남는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더욱 고맙죠. 내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노력들에 내년 봄 정원 역사관의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지역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 비례대표와
지역구 순천시의원 후보를 공개 모집합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배경이나 능력, 정치 경력에 관계없이 순천 시민을 위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공개 모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공천 일정과 방향을 소개하는 호남권 공천 설명회를 개최하며 후보자 공개 모집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합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이라는 한계에 묶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을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소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경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 참여합니다. 박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과정에서 지난 1월 정무부지사로 취임했다가 2개월 만에 파견 형태로 인수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박 부지사는 대통령 공약의 재정 요소 분석과 지역발전 공약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인수위에 호남 인사가 드물었던 만큼 이를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청우중학교는 지난 2018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목포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협약을 맺고 교육과 문화가 있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옛 청호중학교입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8년 3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연산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 사이에 학교 유유부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활용 방안을 놓고 수차례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옛 청호중학교에 최근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옛 부지를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재정 투자와 함께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도 재정을 지원하고 SOC 복합화 사업과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들이 잘 활용돼서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지역주민들 모두가 다 유용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도심 속에 있는 폐교가 하나의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성공 모델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기 위한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상황. 그동안 방치됐던 학교 부지가 지역민과 학생을 위한 시설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오르는데요. 이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약 2,1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평균 1.8%가 인상되는 건데요.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평균 가구당 860원, 일반용 가스요금은 음식점의 경우 평균 1.2%, 목욕탕은 평균 1.3%가 인상됩니다. 식료품의 기름값 그리고 전세값 어디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더 쓰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고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 면직이 취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안 치안감의 의원 면직이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의원 면직 취소가 결정되면서 안 치안감에게는 계급 정년이 아닌 연령 정년이 적용돼 100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의원 면직은 사실상 공무원이 강요에 의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권고사직을 강요받거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섬마을 4,200세대에 LPG를 상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454억 원을 들여 각 섬마다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LPG 보관소를 구축하고 각 세대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여수 5곳, 고흥 1곳, 완도와 진도가 각각 3곳씩 선정됐고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신안군은 6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앞으로 3년 동안 탄소 중립 정책에 동참할 중소기업 120곳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각 기업별로 탄소 배출 수준을 진단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친환경 또는 저탄소 관련 인증이나 제품 시험, 탄소 저감 설계 등 기술 지원에 나섭니다. 고탄소 배출 업종 가운데 전남에서 3년 동안 가동한 본사나 주사업장이 있어야 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네, 여수 이순신 광장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체감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체감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LED 패널을 매립한 지름 11m 규모의 원형 무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낮에 생산한 전기 에너지로 관광객이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연출하는 등 개방형 공연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재생에너지팀과 수소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광양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에너지산업팀은 에너지정책팀으로 이관됐고 재생에너지팀과 수소산업팀이 각각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광양시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 에너지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운영 계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광양시는 어린이 테마파크 안에 숲속 야영장과 상상 놀이터,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을 건립하고 가족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숲속 야영장을 먼저 개장하고 2024년 스포츠 클라이밍장과 상상 놀이터를 2025년에는 소재 전문 과학관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이 각 섬에 비치한 분리수거함을 지역 특색에 맞는 색상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퍼플섬으로 알려진 반월, 박지도는 보라색, 웬드라미의 선 병풍도는 주홍색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04개와 쓰레기 수집 상자 4대를 각 섬의 특색에 맞도록 색상을 입혀 비치했습니다. 신안군은 수거함 정비를 통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경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연차별로 세부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목포시는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식 홈페이지와 지역 공용정보 네트워크에 공표하고 세부 사업 298개에 대한 올 한해 고용 계획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민선 7기 들어 최근까지 목표 고용률 61.2%를 달성했지만 올 한해 일자리 10,000개를 추가로 창출해 고용률을 6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올 가을에 개최할 뮤직 플레이를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각각 자문위원과 집행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목포시는 뮤직 플레이 자문과 집행위원, 총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행사의 기본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뮤직 플레이 자문위원은 11명, 집행위원은 음악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